아트 스텝스로 가상 전시 공간 만들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수업에 적용할 때 스페이셜, 모질라 허브, 코스페이시스 등의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메타버스를 접해 보거나 이런 가상 공간을 직접 쉽게 제작하고 싶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는 다소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스텝스는요, 구글에서 검색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기반의 플랫폼이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편한 장점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내가 원하는 공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트 스텝스를 활용해서 나의 관심사 혹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사진, 글,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한 뒤 가상 공간에 수집한 내용을 전시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몰입감 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트 스텝스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아트 스텝스는 네이버 혹은 마이크로 엣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태블릿을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구글 혹은 크롬 어플을 사용하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아트 스텝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스텝스 검색을 하면 맨 처음 나오는 위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아트 스텝스는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는 모두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처음 아트 스텝스에 오시면은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아트 스텝스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가입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 이메일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맨 밑에 구글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구글 계정으로 아트 스텝스에 새로 회원 가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트 스텝스를 활용해서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만들다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트 스텝스 초기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클릭을 통해서 나만의 3D 공간을 구축하는 탭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가상 공간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템플릿에는 총 4가지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 베뉴, 모던 베뉴, 현대적인 장소, 로프트 그것에 해당합니다. 먼저 산업 베뉴는 콘크리트 형태의 전시장을 제공을 하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전시장을 제공을 합니다. 소규모의 간단한 전시를 구성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던 베뉴는요, 자연과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 공간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잎의 표현이라든지 꽤나 사실적인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의 전시장에도 전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바깥에 야외 전시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장소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템플릿은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전시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요. 위에서 보면 H자 모양을 한 공간으로 관람객들은 자동문을 열고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나누어진 전시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프트 공간입니다. 이 로프트 공간은 1층과 2층 총 2개의 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 전시장을 제공을 하는데요. 규모가 큰 작품들을 전시하기에 효과적이어 보입니다. 벽 전면에는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2개의 방이 있어서 각각의 방에도 소규모의 전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트 스텝스에서 제공하는 4가지 템플릿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학생들과 쉽게 가상 전시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라면 이 4가지 장소 중에서 선택해서 전시를 꾸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인 직접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3D 공간 구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총 2가지 버튼으로 공간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잘못 세웠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활성화를 끈 다음에 벽을 선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뒤로 가기 버튼도 지원하니까요. 이 기능도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스텝스는 곡선의 벽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 대각선 벽을 활용해서 곡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벽 외관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좀 더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작품을 걸어둘 수 있는 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너무 좁으면 관람객의 동선과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거리를 두고 벽을 배치하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 빈 화면을 클릭을 하고 자주 돌려보며 공간이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문을 한번 뚫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문 배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문이 생겼으면 하는 공간에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뚫려서 문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의 크기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주어진 크기의 문으로 공간을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 공간의 뼈대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 공간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2번째 디자인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전시 공간의 벽과 재에 대한 색빛, 질감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하고 칠하고 싶은 벽을 클릭하면 해당 색깔로 손쉽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벽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한 후 클릭하면 색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물 외곽과 안쪽 벽면을 한번 칠해 보았는데요.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돌려보면서 색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트스텝스에는 여러 가지의 테마도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의 테마를 선택하면 해당 테마로 나의 전시를 한꺼번에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테마를 적용하게 되면 이전에 칠해놓은 색깔이 있다면 모두 사라지고 위에 테마가 더 씌워지게 됩니다. 예 버튼을 눌러서 테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닥재의 초록색과 흰색 벽돌 벽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전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밑에 텍스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아트스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텍스처 소스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원하는 텍스처를 클릭해서 역시 벽 또는 바닥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덧입히게 되면은 원하는 질감과 색상을 가진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감을 없애고 싶으실 경우에 여기 있는 흰색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질감을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과 바닥재를 다 칠한 후 나만의 전시 공간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시 공간의 작품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추가 및 배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및 배치 탭에서는요. 컴퓨터의 폴더 혹은 태블릿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이미지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아트스텝스 상에 나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과 설명을 적으면 추후에 관람자가 이 작품을 관람할 때 제목과 설명이 함께 뜨게 되어 전시 감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캔버스의 높이, 너비 등은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 입력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시면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던 혹은 갤러리에 있던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한번 전시를 해볼 건데요.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전시 공간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마우스에 이미지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고정시켜 줍니다. 사진이 고정됐을 경우에 X축, Y축, Z축으로 사진을 이동시킬 수 있는 화살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올리고자 한다면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작품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파란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앞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할 경우 학생들이 작품을 공중에 띄우거나 혹은 작품이 벽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고 조작을 하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액자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고 아트스텝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액자틀을 적용해가며 어떤 액자틀이 가장 내 전시에 어울리는지 확인해보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맨 위에 있는 Move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작품을 회전시킬 때는 로테이션 기능을 활용하시고 작품의 크기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스케일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로테이션 기능을 클릭을 하면 역시 X축, Y축, Z축으로 작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케일 버튼을 활용하면 X축, Y축, Z축에 해당되는 버튼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당겨주게 되면 작품의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트스텝스는 영상 또한 전시가 가능한데요. 비디오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내 컴퓨터 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추가하시거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원하는 영상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영상의 URL을 복사한 후 아트스텝스에서 이 영상의 URL을 붙여넣기 한 후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면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영상 또한 클릭을 한 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통해서 전시가 가능하고요. 스케일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영상의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등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탭을 들어가서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 원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작성될 글이 어떤 모양으로 표시될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정렬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의 색상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목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방금 입력한 글씨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글씨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역시 크기와 위치는 동일한 탭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트스텝스에서는 한국어 텍스트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어로 입력할 경우 아무것도 뜨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트스텝스에서는 다양한 폰트와 언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디자인 플랫폼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따로 텍스트를 작성한 후 투명 배경에 이미지를 불러올 경우 벽면에 글씨를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시 공간에 모든 작품의 전시를 완료했는데요. 아트스텝스에서는 관람자에게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이드 투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자가 전시를 관람했으면 하는 순서대로 가이드 포인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이드 포인트를 추가한 후 해당 포인트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제목과 설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1번과 2, 그리고 3, 4 등의 숫자만 우선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가이드 포인트를요, 먼저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작품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맨 처음 만들었던 1번 포인트를 먼저 클릭하고 원하는 작품 앞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관람자가 해당 가이드 포인트에 이동했을 때 작품을 볼 수 있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역시 Move, Rotation, Scale 기능을 활용해서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이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작품 앞에다가 놓고 로테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카메라 방향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순서대로 가이드 포인트를 모두 정하면 내가 설정한 순서와 방향대로 관람자들이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가상 전시를 어떻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공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출 혹은 공공정보 탭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관람자의 시점에서 나의 전시가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썸네일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나의 전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화면으로 이동한 뒤 포착 버튼을 누르면 해당 미리 보기 화면을 촬영하여 내 전시의 썸네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편집하다 버튼을 눌러서 전시의 제목과 설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무조건 하나 이상 선택을 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이상 선택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전시는 링크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 전시 자체가 공개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게시 버튼을 누른 후 활성화된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생성된 나의 전시 링크를 복사를 하고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가상 전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품을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발자국 버튼을 누르면 실제 걸어 다니는 듯한 모션으로 전시회를 둘러볼 수가 있고요. 또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전시장의 도면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해당 도면에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동을 하며 전시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전시 제작자가 설정한 가이드 포인트대로 이동을 하여 전시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시 제작자가 설정한 가이드 포인트의 제목과 내용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전시는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다음번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한다면 내 전시회 탭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가상 전시들을 다시 불러오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트스텝스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동영상 내용이 선생님들의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